해볼게요. 내용은 오늘 건 되게 쉬워요. 24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에요. 개념으로 먼저 보면은 개념으로 보면 24쪽. 센서 24쪽. 여기 보면 돼 있어. 오케이? 일단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하고 1참수죠. 비슷한 모양꼴을 나타내는 거라서 A'과 B'을 설정해 볼게요. 얘네들이 평행할 조건은 뭐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Y좌표값은 달라야 되는 거였고 일치하려면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야. 너 왜 대답 안 해? 네? 왜 대답 안 해? 이해가 안 갔어? 지금 잠깐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리 와. 따다고. 아니 지금 딱 이거 놓고 근데 너희들 모르겠지만 여기다 있잖아요. 네 명이 동시에 다 보여요. 멍 때리고 있는지 뭐지 다 보인다고. 서윤이도 그건 하다 보면 절대 이렇게 돌아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팍 가. 다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을 맞춰서 수업을 하시고 대답을 잘해줘. 자, 근데 이렇게 안 나타내고 고등과정에서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걸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 일반형. 어우, 좋았어요. 굿. 이걸 일반형이라고 해.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평행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어떠면 돼요?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그럼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각각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식을 y에 관하여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로 마이너스 b'분의 a'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괜찮아? 그럼 다시 와봐. 다시 내가 뭐라 했어? 마이너스 b분의 a가 이 녀석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랬지. 그러면은 같다라고 놓으면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되겠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프라임을 올리고 여기 a를 내리면 되죠. 괜찮아? 여기 있는 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b', a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비교값이 어떠면 a'분의 a로 하든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b'분의 b 이게 같으면 뭐 한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고 같은 원리에서 뒤에 있는 누구랑 C'C까지 다 같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일치가 되는 거였죠. 이해됐어? 네. 뭐지? 자, 이렇게 일치.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돼? 이것만 다르면 되는 거였고요. 평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같은데 얘는 달라야 되는 거고 일치한다 모두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이야. 근데 식만 좀 달라지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돼.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종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난다, 안 만난다,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었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좀 특별해. 어떤 거?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얘네들 기울기의 무엇이? 곱하기가 얼마가 된다? 마일이 되면 된다.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럼 이거야. 얘네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이 수직관계라는 얘기인 거잖아. 어떻게 된다고? 곱하면 얼마 된다? 그래서 1이 된다. 요거 설명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설명을 하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x 증가량이야. y 증가량이 요만큼이야. 괜찮아? 그럼 내려오는 이 직선에서는요. x 증가량이 요만큼이고 y 증가량이 이만큼이 돼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서로 바뀌죠. 그럼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야. 거꾸로 원래 값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숫자들이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야 되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를 내는 거야. 그 원리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런 내용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어차피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 곱한 거.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기면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b 프라임이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쪽으로 이양시키면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괜찮아? 너희들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기하라는 것도 안 배워. 이제 아예 안 배워. 기하를 안 배울 거야. 근데 기하에서 이 내적이라는 내용을 이용하면 이 공식도 또 쉽게 증명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어렵진 않죠? 근데 이 공식 외우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렇게 뭐 써.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뭐해? 얘 기울기 구하고 얘 기울기 구해서 곱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이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지 않는 공식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뭐라 그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보면 평행일 때랑 수직일 때 공식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증명해 드린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점과 직선. 지금 여기서 했던 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점과 직선이에요. 점과 직선. 점 하나랑 직선 하나.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 모든 기하는 위치 관계로 가야 돼. 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 한 가지. 맞아? 하나 더 있죠. 뭐? 점이 여기 위에 있어.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는 표현은 이 선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A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A점의 좌표가 A, B인데 이 직선 위에 있대 라고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에 X와 Y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 A의 좌표값을 A와 Y에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어. 이용할 게. 맞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모두 함수에서 특정한 점을 지나간다.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다. 라고 말이 나오면 대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럼 얘는 너무 쉬워. 그럼 얘밖에 없겠죠. 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 그럼 유준아 어떤 문제 나올 수 있어? 만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이거 말고 점과 직선의 관계를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거리가 그렇죠. 정답.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밖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길이. 거리라면 가장 짧아야 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가장 짧게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수직일 때가 가장 짧아요. 이걸 뭐라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용어가 복잡한데 그냥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점의 좌표값을 P라고 할게요. P점의 좌표값을 P, Q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P점과 직선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을 D라고 하죠. 거리니까. 디스텐스. 공식 뭐였죠? 루트 어디 분자 분모. 밑에요. 오, 확실해? 루트. A 제곱 플러스 제곱. 그래, 우진이가 그렇게 떨어지는 애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번 살짝 봤어요. 분자는요? PQ 좌표를 어디다 대입해? 그쵸? X좌표, Y좌표 대신에 P하고 Q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AP, BQ,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끝?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거리라고 하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근데 얘를 계산해 보면 음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을 여기다 해줘야 돼요. 아래 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제곱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어야 해서 이 공식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기억나요? 네. 이 공식은 그냥 생각할게요. 이 공식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여기 임의의 점을 H라고 하고 그 점하고 얘하고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관계라는 거랑
이걸 직선으로 했을 때 얘랑 만나는 점이 h다. 요거 연립해서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h점을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공식을 쓴 게 이 공식이라서 되게 대충 설명하죠. 이거 길게 설명하면 의미가 없어. 다 이럴 거라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서연아, 너고 이거 증명하면 증명할 수 있겠어? 포인트는 이 두 점을,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공식으로 얘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교점 구하는 거잖아. 아니, 설명 안 한다면서 다 하고 있어, 나 지금.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을 어떻게 나타내면 돼? 얘랑 수직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P점을 지나간다. 한 점과 기울기 알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를 조건으로 직선 만들어서 연립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귀찮아 보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 쓰는 거야. 매번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의 응용편이에요. 저쪽에서 나온 건데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도록 미정계수 A를 구하세요, K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올 수 있어. 맞죠?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평행한 관계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서로 수직이었을 때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 거리는 다 똑같겠죠. 평행이면. 그치? 의준,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해야 될까? 문제에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식은 나와 있어. 식은 나와 있다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어. 의준아.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할까? 한번 말해봐. 방법을 말해봐.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야. 방법을 말해보세요. 응? 할 수 있어. 우리 우준이 할 수 있다. D의 길이요? 그쵸, 이 D.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자고. 방법은 기울기 구해서 아니, 다 기울기 나와 있고. 패스. 하나 직선에 점 앞에. 그래. 이 직선을 알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x, y 둘 중에 하나에 뭐를 대입해? 0. 그렇지. 0이죠. 0이 넣어지 깔끔하잖아. 그래서 0 넣어서 x값 구하면 이 점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 점을 q라고 한다면 q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쓰면 d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익혀두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저게 X점인지 Y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x점이고 뭐가 y점? Q가요. 그 무슨 말이, 난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 Q 구할 때 Y에다 0해야 돼, X에다 0해야 돼? 네 멋대로 하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얘가 지나가는 점 네가 아무거나 구해보라니까 어떻게 할 거야? X에다 0 넣어서 x 0 넣으면 y 얼마 나와? 2분의 1. 그럼 0,2분의 얘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그럼 아무거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자, 근데 공식도 있어요. 근데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공식을 썼으면 좋겠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대신 조심할 게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A'분의 A와 B'분의 B가 어때요? 같죠? 오케이? 그럼 쉬운 문제면 이렇게 나와. 3x-2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직선은 똑같이 3x-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자, 물어볼게요. 평행한 거 보여요? 3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평행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계수가 똑같으면 평행한 거라고요. 괜찮아? 그럼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는데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과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서 외우라는 건데 분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희들 보면. 똑같지 않겠어요? 이거? 그럼 여기서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쉽죠? 그럼 분자가 뭐냐? 점을 모르는데 점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값 있죠. 상수값 하나에서 다른 상수값 빼서 절대값 취하면 돼요. 다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내가 임의로 점 하나 만들 필요 없이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루트 취하고 누구에 누구 빼?
1 빼기 마이너스 4 하면 돼. 이게 거리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공식이긴 합니다. 근데 공식을 안 쓰는 게 맞는데 큰 차이가 없고 더 간단하니까 얘 썼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거 외웠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유형별 문제만 몇 개만 볼게요. 31페이지 볼게요, 센서. 31페이지 보시면 155번이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과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사실 공식 모르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몰라도 두 직선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점 하나가 나와 있으니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얘는 직선은 괜찮아. 근데 나중에 원방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었죠? 매개변수 방정식 기억나요? 매개변수 방정식, 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용 기억나?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일단 하나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첫 번째 직선 쓰고 더하기 두 번째 직선 2x-3y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둘 중에 하나 아무다 k 배주고 는 0이다 라고 쓰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가 되는 이런 직선인데 얘네들의 교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맞잖아. 이 무수히 많은 주황색 직선을 표현한 게 얘예요. 주황색 직선을 표현한 게 얘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K가 1이면 이거고 K가 2면 이거고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어쨌든 무조건 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하나가 될 거란 얘기야. 이 표현법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말한 이 뜻을 정확하게 느껴야 돼. 미정계수가 K야. K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라고 익히셔야 돼.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니까 K라고 준 것 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여기 점이 있어요. 이 점이 4, 마이너스 1인데 얘네들의 교점인 이 점과 이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그 직선 몇 개야? 하나죠.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을 우리는 구하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이 주황색 수많은 직선들을 다 말하는 건데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만 다른 거야. 근데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4,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한 개죠. 그게 바로 노란색 직선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그럼 이 식 자체를 우리는 얘가 노란색 직선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얘가 만약에 노란색 직선이면 이 x, y에 누구를 대입하면 x에다가 4,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 이거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산 돼 안 돼? k 나와 안 나와? 그래서 k가 만약에 이건 가짜야. k가 만약에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여기 k 대신에 이 숫자 3을 대입하는 순간 이 식은 정상적인 1차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 느낌을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유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원망에서 얘를 쓰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 느낌대로 가져가야 돼. 알겠죠? 잠깐. 그러니까 내가 설명 하나 놓쳤어. 이 공식에서 정말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이 두 직선들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설피 보면 얘가 평행처럼 안 보이죠? 평행처럼 보이려면 xy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오케이? 다르잖아. 뭐야. 그래서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개수들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뭐 해주면 좋겠어? 위에 있는 식을 뭐 해줘? 3을 곱해서 마3을 곱해서 얘를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9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 이라고 바꾸면 xy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을 때 xy의 개수는 꼭 통일시켜 주세요. 됐죠? 미안해. 잠깐 왔다. 미안해. 다시.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네. 요렇게 하면 되겠고. 아마 될 거고요. 자, 유형 11번. 164쪽에 보면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왔어요. 페이지는 32쪽에 맨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유형 11 나와 있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종류가 총 4가지여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게,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세 직선이에요. 직선이 몇 개? 3개야. 직선이 3개일 때의 위치 관계는 더 많겠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뭐가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정상적이진 않아. 좀 특별해. 이런 거 있어요. 3개가 모두 뭐해? 3개가 모두 평행이에요.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하나씩.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 그래서 쉬워. 누가 얘기할래? 2개가 평행하고 1개. 그렇지. 2개는 평행이에요. 근데 1개는 평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3개.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건데. 2개가 평행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도 평행하지 않은데 걔가 같이 여기 지나가. 하품 좀 그만하고 자식아. 또 한 번만 더 졸린 눈빛 보이면 어제처럼 똑같이 20개. 알았지? 일치하는 건 없어요. 다 서로 다른 직선이에요. 일치는 없어요. 그렇게 일치한다는 하면은 두 직선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먼저 말하는 게 좋아. 말 못하면 혼날 거야, 나한테. 다른 직선이. 그래서 다 서로 다른 직선이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직선이 되는 건 두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안 돼. 다 다른 직선이어야 돼. 이거 그냥 뭐 수학계가 아니고 공식이고 그냥 해보는 거야. 직선이 3개야? 이게 좀 이렇게 가네. 이게 해보는 거야. 삼각형되는 게 뭐라 해? 그렇죠. 그냥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평행하지 않을 때. 너 이해 안 갔지? 그냥 이상한 삼각형인데. 그냥 막 그리는 거죠, 이렇게. 모두 다 평행하지 않은데 교점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또 몇 개 다니죠? 어? 하나 더 있어요? 그쵸? 수직.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빨리 말하는 게 좋아. 이게 내가 말했잖아. 남은 거 3개밖에 없었거든. 결국 네가 대답 못한 거야. 아니 대답했네? 없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좋았어. 자, 그러면 표현법을 알아야 돼. 세 직선 모두 다 평행하다. 한 쌍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다르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좀 특이한 거죠. 얘는 뭐야? 평행한 것도 없고 교점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로 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로 설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얘를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바로 교점의 개수예요. 얘는 교점의 개수 몇 개야? 0개. 그렇죠. 얘는 교점이 0개. 얘는 교점 수가 얘 몇 개? 얘는 몇 개? 오, 되네. 그죠? 교점의 수가 0개부터 3개로 구분을 해도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맞죠? 이거 좋은 내용이네.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방법. 바로 뭐냐면 영역수. 이 직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영역수예요. 칠판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끝없이 간다면 영역이 몇 개 생길 것 같아?
4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영역수가, 우준아, 이해 갔어? 이해가? 만약에 직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영역이 몇 개 생겨? 이게 2개 되는 거잖아. 이건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몇 개예요? 얘는 6개예요. 얘 몇 개예요? 좋아. 얘는 영역수가 7개. 얘 몇 개예요? 얘는 6개야. 그럼 얘랑 같은 거네, 영역수는? 맞아요. 그래서 영역수로는 오롯이 4개를 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대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영역수가 7개가 되도록 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세 직선도 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다 평행하지 않다는 이걸 말하는 거긴 하겠죠. 그러니까 영역의 개수가 6개가 되는 세 직선, 그럼 얘는 둘을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잘. 하지만 영역수로도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꽤 많잖아. 그 문제 풀다 보면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건지를 너희들이 느끼고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오케이. 넘기세요. 나머지 이제 활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적인 문제인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형 중에서 175번에 해당하는 유형 13번이 있는데, 유형 13번에서 하나만 다시 볼게요. 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이라는 얘기는 점 2개가 끝점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1,7이고 얘가 만약에 4,2였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하라. 그럼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하라. 한 개. 맞습니다. 선분이 있으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선분 AB와 수직을 이루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림상으로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걸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애들아, 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형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그 도형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노란색 직선을. 근데 노란색 직선은 1차 함수니까 미정계수 몇 개? 2개. 조건식 몇 개 필요해? 2개. 첫 번째 조건은 얘네들의 기울기가 1,7, 4,2의 기울기는 4 빼기 1분의 2 빼기 7에서 3분의 5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게 기울기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노란색 직선은 얘랑 수직 관계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다 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조건 하나 구했죠? 두 번째 조건은 뭐죠? 그렇지. 수직 2등분이란 말은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7과 4,2의 가운데 값. 내가 억지로 만든 문제라서 안 예쁘게 2분의 5,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건가요? 2분의 5, 2분의 9인가요?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끝.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됐고요. 네, 나머지는 될 것 같고. 다음 36쪽. 36, 37의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36쪽. 내용만 먼저 볼 거예요. 유형 16에 대한 188번인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일단 이거 사실 이런 문제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배웠던 적이 언제인 것 같아?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몇 학년 때 했을까? 1차 함수? 1차 함수면 2학년 때네, 그죠? 중2 때. 아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 그래프 배울 때부터 해요. 그것도 같이 기본 연산으로. 근데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좌표값이 있는데 좌표값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를 연결하면 요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얘랑 y값이 똑같고 얘랑 x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죠.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예요. 어떻게 푸는 거였어? 얘를 밑변? 이것도 못 구해, 그들은. 그렇지. 큰 사각형을 먼저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몇 개를? 3개 넓이를 빼면 흰색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 안 그래? 뭐 이런 거 했던 거 같죠? 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야. 되게 복잡한 도형도 좌표값만 알면 우린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되게 좋지 않아, 사실?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 말 안 하고 점 5개를 숫자로 줘. 점 5개를 숫자로 주고 이 5개를 연결해. 오각형이 됐단 말이야. 이 넓이 구해줄래? 라고 했을 때 우린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오각형이면 좀 복잡하긴 하죠. 어떻게 구하면 돼? 얘 지나가는 뭐 도형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가 좀 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길이 다 구해가지고 사다리꼴, 삼각형 전체 사각형에서 이 나머지 바깥에 있는 도형들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얘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문제 풀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풀어. 근데 난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풀 것 같아.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이거. 얘가 만약에 0,3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4,4라는 점이야. 넓이를 구하래.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흰색 삼각형 변 중에서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한 변의 길이를. 세 변의 길이 모두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죠? 구하자고요. 어떻게? 점사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여기 아마 루트 20이면 나올 거고. 얘 구했으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0,3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높이 값을 구하자는 얘기야. 구할 수 있겠니, 유준아? 이 높이? 네. 어떻게? 저거 두 개 점 써서 직선. 그렇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먼저 구할 거야. 이 직선을 구하면 아마도 이 그림 이상하잖아. 맞냐? 가능하지? 괜찮네. 다시 미안해.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하면 얼마가 되면 y는 2x 플러스 마사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직선하고 이 점하고 점직선 사이 공식을 써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다만 고등수학에 나올 때는 이 변의 길이가 쉽게 구해질 거예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근데 사각형에서 얘네 빼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럼 너희들 선택하는 거야. 다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뭐 신발끈 공식 이런 것도 있었죠. 들어는 봤잖아. 우리 해본 적 있지 않니? 신발끈 공식? 그죠? 지금 하지 말자. 그냥 하자. 이렇게 해. 어차피 했다 또 틀릴까봐. 대단한 공식은 아니고 다 나오는 공식인데 일단은 그건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97번에 자취의 방정식도 나오죠. 자, 이거는 지난 단원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의 내용을 그대로 먼저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건 한번 문제만 풀게. 1단계가 뭐였죠? 자취의 방정식 할 때 1단계가 내가 구하려는 값을 어떻게 줘야 돼? 정답. 내가 구하는 건 점 P의 자취니까 P점의 좌표를 X', Y'이다 라고 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얘네들의 관계식이 필요한 건데 문제에서 보면 P는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래요. 이거 어렵다. 봐봐. X. 사실 이건 구하는 법이 너무 많은데 얘와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얘와 얘랑 점 P는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고요? 같대요.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안 풀 거긴 한데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물어볼게. 떨어진 거리가 같다? 얘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한다면 점 P와 LM이라는 직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P와 L 사이의 거리가 P와 M 사이의 거리랑 어떻다? 같다. 그럼 P와 L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x 프라임, y 프라임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절대값 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마이너스. 같은 방법으로 여긴 2, 1이라서 똑같이 분모가 같네요. 그리고 2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 없어지잖아. 양쪽의 절대값이 예쁘진 않지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저걸 답이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안 예뻐, 절대값 때문에.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양쪽이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양쪽 제곱? 양쪽 제곱?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우준이 말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같으니까 절대값 무시하고 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1은 2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괜찮아? 왜 안 괜찮죠? 계산상으로 너희들 중요한 게 있어야 되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 네모가 절대값 세모와 같다. 이걸 만족하는 네모 세모의 관계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모와 세모가 같을 수도 있고요. 네모랑 세모는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쓰든지 여기다 쓰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겠어? 다시 한번 절대값 x는 만약에 절대값 마3이다. 어떻게 된다고? x는 마3일 수도 있고요. x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취한 3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꼭 식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양쪽의 절대값일 때 꼭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모랑 세모야, 얘네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같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 2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 답이 요거랑 요거. 이게 두 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입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얘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직선 두 개가 나오고 그게 최종 답입니다. 두 개를 일일이 배워? 아니요. 문제 뭘 구하는 거야?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라고. 이거의 자취라는 것은 X'과 Y'이 들어가 있는 식을 완성하면 그게 답인 거야. 답이 직선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두 개라고요. 그럼 물어볼게. 왜 답이 두 개가 나온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봐봐. 그림으로 너희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랄랄랄라. 봐봐. 이게 직선 L이에요. 그리고 흰색으로 할게. 얘가 직선 M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 딱 한 점만 해볼까? 같은 점 위치에 있는 거? 여기. 여기가 만약 점이 A라고 한다면 A에서 L까지의 거리는 요거예요. 그리고 A에서 M까지의 거리는 요거예요. 좀 짧은가? 이게 같다는 얘기야.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교점을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2등분한 선이 돼요. 자, 보세요. 주황색 위에 점 아무데나 잡고 L 쪽으로 수세발 내리고 M 쪽으로 수세발 내리면 얘들아 이 길이가 무조건 같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각이 같고 직각이잖아. 그럼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괜찮아?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구하면 얘네들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됩니다. 근데 2등분하는 직선이 이거 하나야? 아니요.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애들아
표현법이 달라요.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직선을 뭐 한다? 두 직선의 교점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점이 만나는 그 교점에서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고요. 이 교점이 이루는 요 각을 이등분한다고. 요 각을 이등분한다고.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럼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센수학 2단원 나머지 건 내가 진도 정리한 거고 센수학은 여기면 될 것 같아.